자, 이제는 유보상,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유보는 뭐라고 설명드렸었죠? 자산과 부채를 건드리면은 유보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유보사항은 기업회계와 법인세법 간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손익기속에 대한 차이로부터 발생한다. 이 자산 부채 건드리면은 유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유보 마이너스 유보,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반대로 거울처럼 바꿔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보 읽어볼게요.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한 세무조정 금액의 효과가 사회로 유출되지 않고,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배운 거 사회 유출이었죠. 이미 밖으로 나가버린 비용인데 이거는 사회로 유출되지 않고 법인 내부에 남아 법인의 세무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소득 처분이다. 유보다. 마이너스 유보는 반대로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이고 법인 내부에 남아서 법인세법상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경우, 마이너스 되는 경우, 자산 마이너스 되거나 부채가 늘어나는 경우 마이너스 유보한다라고 설명드렸죠. 유보 처분액의 사후 관리,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 사항은 사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사후적인 관리 필요하다 알아두시고, 차기 사업연도 이후 반대의 세무 조정인 마이너스 유보 혹은 유보에 의해 상쇄된다. 뭐 이거인데 이거 바로 뒤에서 예를 들면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추인이라고 하거든요. 유보 사항이 생기면은 그 유보 사항을 나중에 끝까지 따라가서 그 사항을 다 관리하고 상쇄하는 걸 추인 과정이라고 합니다. 유보 처분액이 생기면은 직접적, 간접적 영향이 있는데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반대 세무 조정을 한다든지, 간접 영향은 한도 계산 시 자산 부채 가액이 변경된다. 자산 부채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자산 부채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 있지 않습니까? 뭐 건물의 취득가액의 유보를 더하면은 그 이후에 감가상각 뭐 범위액 같은 걸 구할 때 당연히 취득가액이 바뀌었으니까 그 감가상각 범위액도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뭐 직접적 영향, 간접적 영향 같은 게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유보사항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조금 잘 모르겠잖아요. 뭐 더하고 빼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또 어떤 사항에서 유보가 발생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재무회계에서 이런 식으로 출했습니다. 자동차를 사면서, 자산이죠. 자동차를 100원 주고 사면서 자동차 가액으로 80원을 지출하고 세금으로 비용이죠. 이건 PL, 손익계산서 타는 비용으로 세금 20원을 계상을 한 거예요. 근데 세법에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세법에서는 이 세금 나간 것도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더해서 자동차를 100원으로 처리해야 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재무회계도 이거 이렇게 맞는 건데, 어쨌거나 회사가 잘못해갖고 세법상 세무신고할 때는 자동차를 100원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옮기려면은 어떠한 분계가 들어가야 됩니까? 아이고, 어떠한 분계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자동차 20원 늘려줘야 되죠. 요 분계로 바꾸려면은 자동차 20원 그리고 세금, 비용이죠. 비용을 세법에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손금.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송금 불산입 20. 그러니까 이게 회계로 치면 비용이라고 쓴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송금 불산입 20이다. 자, 그럼 이 분계를 쳤는데 이거 세무조정 이렇게 다 분계로 쓴다고 해서 아니죠. 이거를 한 줄로 세법적으로 표현하면은 송금 불산입 자동차 요 금액은 똑같이 20원이니까 20원만큼 자산을 건드렸으니 유보 조정을 한다. 자, 이게 유보 조정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회계랑 세법이랑 다른 회계 처리를 옮겨가는 요 수정 분계 사항을 세법적으로 이렇게 한 줄로 송금 불산입 자동차 20원 유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동차라는 자산 항목에 플러스만큼 20원을 해준다. 송금 불산입이 더한다는 내용이니까. 자,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회계상 장부엔 자동차가 80원으로 되어 있지만 세법상 장부에는 자동차가 100원으로 계상되는 거예요. 그럼 그 20원만큼 요거에 산의 효과가 남아있는 거죠. 자, 이거를 계속 관리를 해갑니다. 이제 관리하는 방법도 바로 좀 이따가 배울 거고, 자, 그러고 나서 이 자동차를 팔아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자, 자동차를 이제 처분하려고 보니까 현금 100원 받고 자동차 80원짜리 장부에서 떨어내겠죠. 회계상 자동차는 80원이니까, 그리고 처분이익 20원을 계상해 놨어요. 자, 근데 세법상 어떻게 돼야 돼요? 현금 100원 받은 거는 뭐 당연히 딱 사실이니까 박아놓고, 야, 그 자동차 너네 80원이라고 했는데 그거 세법상은 100원이잖아. 그럼 처분 분계도 회계상으로 이렇게 했지만 세법상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동차 20원 추가해줘야 되죠.
차 20원. 요 처분 이익을 넣으면 안 되죠. 이익이 입금이죠. 입금을 빼줘야 되니까 입금 불산입 20원. 자, 한자로 불자죠. 입금 불산입 20원이다. 이런 식으로 분계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 한 줄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입금 불산입 자동차 20원 마이너스 유보죠. 빼는 거니까. 그럼 아까 어떻게 돼요? 송금불산입 자동차 20원. 자동차에 딸려있던 유보가 드디어 판매를 하면서 그 자산이 없어지면서 이게 없어지는 거죠. 자, 이러한 거를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앞에서는 요 20원만큼이 발생을 한 거죠. 유보사항이 발생을 했지만 이 유보사항은 이 자동차라는 계정명에 끝까지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그 자산이 뭐 처분되거나 없어질 때까지 따라와서 반대의 유보죠. 플러스 유보인데 마이너스 유보니까 반대의 유보를 통해서 없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추인이라고 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보사항은 계속 관리가 돼서 사후에도 이렇게 따라온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유보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를 볼 거예요. 기타 사항은 뭘 건드리면은 뭐 세무조정, 기타로 소득 처분한다고 말씀드렸죠. 뭐냐면은 잉여금, 자본을 건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 분계 사항에서 자동차를 쓰는 게 아니라 자본 사항을 건드리면은 기타라고 한다. 세무조정의 효과가 법인 내에 있기는 하나 회계상 순자산가액과 법인세법상의 순자산가액이 동일한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이다. 뭐 이런 말은 잘 안 외우셔도 되고, 자본 쪽을 건드리면은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소득처분의 효과. 이거 멘토북에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 좀 시험에 중요하게 나올 법한 팁들 좀 정해놓은 건데, 적어놓은 건데 한번 볼게요. 소득처분의 효과. 유보는 뭐라고 하냐면요, 일시적 차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때요? 그 처음에 자동차 산 거에 대해서 20원 플러스 했죠. 근데 자동차 처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0원 따라가잖아요. 이게 추인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은 20원이 플러스 했다가 마이너스 되니까 법인 전체적으로 전체 사업년도 쭉 보면은 이 20원이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20원만 늘렸다가 나중에 20원 그대로 깎이는 거예요. 이거는 귀속기간의 일시적인 조정만 일으킨다. 유보는 일시적 차이라고 하고, 기타나 기타 사회 유출은 영구적 차이다. 한 번 세무조정 발생하면은 그거에 반대 세무조정인 뭐 추인을 하거나 뭐 반대 세무조정을 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딱 송금불산입이나 입금산입 해버리고 끝나기 때문에 영구적인 차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영구적 차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고, 유보만큼은 일시적 차이여서 이거 나중에 빼주려면 이거 어떻게 했는지 기록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회사가 다 레코드를 따라가야 나중에 반대 세무조정을 해서 추인을 할 거 아닙니까? 자, 이러한 거 어떻게 관리하는지, 세무조정 사항들 어떻게 표시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예요. 여기 보시면은 별지 15서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세무조정을 할 때는 그 세무조정 서식이라는 걸 세무서에 이렇게 쭉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뭐 1호, 2호, 3호, 1호 서식, 3호 서식, 뭐 10호 서식 이런 식으로 숫자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요 15호 서식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고 해갖고 여기다가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항목 더해주는 항목들 쭉 쓰고, 여기다가는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해갖고 빼주는 항목들을 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과목 여기다 씁니다. 뭐 자동차, 아까 자동차 했었으니까 자동차 금액은 얼마? 20원. 처분은 유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타 사회 유출 어떤 거 있었죠? 아까 접대비 한도 초과액 얼마냐? 100원. 그리고 접대비는 소득 처분을 기타 사회 유출로 한다고 그랬죠. 기타 사회 유출. 그리고 뭐 송금 산입 항목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토지에 대해서 100원만큼 빼주기로 했다.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 유보다 소득 처분. 자, 이런 식으로 그 해에 발생한 세무조정 사항을 쭉 써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쭉 더해서 120원. 올해에는 120원만큼 더하고 100원만큼 뺀다. 자, 그러면은 120원 더하고 100원 빼주니까 올해는 당기순이익,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죠.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에다가 입금산입 항목 더하기 120원 더하고 송금 항목 마이너스 100원 빼갖고 당기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뭐 200원이다. 그러면은 올해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은 220원이 되는구나. 각사소. 자, 이런 식으로 소득 금액을 쭉 적는 겁니다.
이거 문제에도 이 양식 이용해갖고 잘 나오거든요. 여기 뭐 유보 기타 사유출 쭉 써갖고 이런 식으로 120원, 100원이니까 올해 당기순이익이 200원이라고 할 때 각사업연도 소득은 얼마냐? 아니면 각사업연도 소득이 220원인데 세무조정사항이 120원, 100원 이렇게 있다. 당기순이익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고 하면 모든 세무조정을 이렇게 쭉 써주는 거구나. 그리고 거기에 과목명, 금액, 유보. 이거 하면 아까 세무조정 사항이랑 똑같이 쓴 거 알 수 있죠. 입금 산입, 자동차 20원 유보. 아까 그 한 줄로 쓴 거를 이렇게 그냥 딱 분리해서 써놓기만 한 거예요. 계속 연결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작성을 한다. 자, 그럼 보면 여기에는 유보, 기타 사비 유출, 뭐 이후에 뭐 배당, 뭐 근로소득, 아니야 배당 상여 이런 식으로 쭉 항목들 다 쓰거든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타 사회 유출, 기타, 배당, 상여 이러한 소득 처분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 차이, 일시적이 된다. 영구적 차이예요. 영구적 차이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끝인데 유보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유보 같은 경우는 일시적 차이고 나중에 그걸 다 추인해야 되기 때문에 다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 관리를 하는 서식도 따로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이라고 해갖고 이건 50호 을 서식이라는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유보 사항을 쭉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봅시다. 과목 또는 사항, 자동차 아까 있었죠. 여기 유보만 쓰는 거예요. 유보. 요 앞에 방금 봤던 거에 뭐 기타 사회 유출, 배당 이런 거는 여기에 쓰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유보 사항만 쓰는 겁니다. 유보 사항만. 그래서 기초 잔액이 빵원이죠. 취득하면서. 처음에 취득하면서는 차에 대한 유보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해에 아까 말했듯이 20원만큼 유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감소는 아니고 증가 20원. 그러면은 기말 잔액 기초에다가 감소 증가했으니까 기말에는 20원이 나온다. 여기 보면 이기초 현재라고 돼 있죠. 자, 그럼 그 다음 연도는 어떻게 돼요? 다음 연도에 자, 이건 잘라내고 다음 연도에는 자동차 기초 잔액이 20원이 되겠죠. 요게 와서 다음 연도 자동차를 팔면서 감소 20원 증가한 건 없으니까 그러면 기말 현재 잔액 자동차에 대해서는 유보 금액이 빵원이다. 이런 식으로 유보를 계속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토지도 있었죠. 토지는 기초 유보가 200원이었다. 이미 200원에 대한 유보가 있었는데 그 해에 뭐 토지를 처분하면서 유보가 한 50원 발생하고 또 토지를 또 그 해에 또 사기도 하면서 유보가 한 100원 발생했다. 그럼 기말에 얼마 있겠어요? 200원에서 50원 빼면 150원에다가 100원 더하니까 기말 유보, 토지에 관련된 유보 잔액은 250원이다.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유보 사항만 관리하는 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알아두셔야 되고, 자, 이거에 관해서 문제 간단하게 문제 풀지는 않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살펴만 볼게요. 저기 3일 교재에 111페이지 보시면은 문제 11번 있거든요. 자, 이건 책 보시면서 설명 드려볼게요. 뭐 책 없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 드리셔도 됩니다. 문제 보시면은 자료 1, 자료 2 보면은 자료 1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아까 앞에서 봤던 15소식이죠. 유보랑 뭐 다른 기타 사유출 쭉 쓰는 거 다 쓰는 게 있고 자료 2번 보시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게 결국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의 기말 잔액의 합계인데 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는 유보 사항만 들어가기 때문에 요 위에 자료 1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유보 사항만 쭉 골라내 갖고 밑에다가 옮겨줬고 그래서 그 소득 처분 유보에 변동 금액을 쭉 넣어서 기말 잔액을 구해내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은 이 50호 서식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는 유보 사항만 그리고 기초 잔액의 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는 모든 세무조정 단기에 발생한 세무조정을 다 적어 넣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고요. 뭐 이로 자세한 문제 같은 거는 이후에 또 문제풀이 강의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세무조정 사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법인세법 총설, 법인세법 들어가면서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랑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구하는 세무조정 어떻게 하는지 세무조정의 기본 구조 공부해봤고요. 자, 이러한 기본 구조가 문제로도 나오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 이후에 세무조정 사항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한번 잘 복습하시고 조금만 더 이렇게 머릿속에 잘 새겨 넣으시면은 이후에 공부나 합격하시는 데도 큰 도움 되실 거라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